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라 밖 외신 소식을 전하는 BK 뉴스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혈관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즉 5G 통신망에 있어서 2020년 말까지 한국과 미국의 가입자 수가 전 세계 5G 가입자의 4분의 3을 차지할 것이라고 주니퍼 리서치가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서 참혹한 기술적 현실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일본은 한국에게 첨단 기술 분야에서 밀리게 되고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T 미디어인 컴퓨터 위클리.com은 주니퍼 리서치의 연구를 토대로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주니퍼 리서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기준으로 5G 가입자 수는 2019년 500만 명을 기록하였고 2025년까지 가입자 수가 15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연평균 15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2019년 2억 달러 수준이었던 5G 산업의 규모가 2025년에는 365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5G는 미래 4차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데요. 이런 5G 분야에 있어 한국과 미국이 올해 말까지 전 세계 가입자의 4분의 3을 차지할 것이라 기사는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사업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을 5G 네트워크로 빠르게 이동시킬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네트워크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이 기술적인 경쟁력이 없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의 JB프레스는 일본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말미암아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화웨이 금수 조치를 당하여 5G 기지국 시장에서 싸울 수조차 없는 일본 기업들의 슬픈 현실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화웨이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금수 조치가 잘 작동하지 않아 유럽과 아시아 지역들은 화웨이 제거에 소극적이지만 그와 달리 일본은 트럼프 정권과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화웨이 제품을 수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일본의 경제평론가들은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일본 메이커들이 5G 기지국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의 금수 조치를 계기로 일본의 제품을 아시아 시장에 대량 투입하여 화웨이를 따라잡을 수 있는 조건이지만 이미 일본 기업들에게 그런 기술적 힘은 없는 상황이며 슬프지만 화웨이가 아시아 각국에 제품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라고 기사는 이야기합니다. 중국으로부터 화웨이 제품을 받았다가는 미국 수출에 의존하는 일본 기업들이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만약 그로 인해 미국 내에서 일본 제품의 거래가 금지되어 버리면 사실상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일본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번 트럼프 정권의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잘 먹히지 않는 것이라며 일본은 미국의 금수 조치를 잘 따르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기에 일본만 5G 기술 시장에서 뒤처지고 보급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기사는 화웨이는 기지국 분야에서 전 세계 31%를 차지하는 선두업체이고 아시아 각국은 국가정책으로 5G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지만 일련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 화웨이는 없어서는 안 될 수준이기에 이에 아시아의 국가들은 화웨이의 기술을 사용하여 5G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미국의 금수 조치는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만 미국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온갖 손해를 자처하던 일본이 더욱 우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은 현재의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너무나 어이없게도 금수 조치가 쉽게 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결국 일본만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이럴 때 일본 제품이 자체적으로 5G 통신 인프라에서 기술 경쟁력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일본의 통신 장비 제조업체 중에서는 화웨이에 맞설 만한 제품이 전혀 개발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데요. 화웨이가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삼성이 있고 유럽에는 노키아, 에릭슨 등이 있어서 나머지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 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거의 제로라서 일본의 현실은 더더욱 슬프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런 슬픈 현실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을 탓할 수 있겠지만 일본이 이렇게 쇠퇴한 것은 최첨단 IT 분야에서 점점 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뒤처지고 있는 일본의 기술력이 그 근본적인 원인인 것인데요. 이런 일본에 대하여 마이클 포터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이아몬드 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예전에 일본 기업들이 세계를 석권했지만 현재는 글로벌 입지가 후퇴하고 몰락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 기업은 분명히 말해 꼼짝도 못하고 있다면서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고 나약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지 비용 절감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수준에 있고 혁신을 일으키려는 모습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크게 놓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디지털로의 변화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융에서 자동차까지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데 왜인지는 모르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디지털로의 변환임에도 일본은 이 변화에 전혀 대응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본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미국,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을 따라오지도 못할 확실한 이유는 일본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서도 참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뉴스위크 재팬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어린이의 컴퓨터 사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라고 보도했습니다. OECD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일본 학생들의 독해력은 전 세계 15위를 기록하여 8위를 기록했던 2009년보다 크게 저하됐는데 컴퓨터 형식의 테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음을 기사는 보도했습니다. 현재 10대들은 IT 기기에 둘러싸여 자란 디지털 세대이긴 하지만 일본의 어린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뿐 컴퓨터 사용량은 낮으며 조사에 따르면 집에 노트북이 있고 사용한다는 답변을 한 학생 비율이 35%에 지나지 않는다며 미국이 73%, 영국이 78%, 덴마크 94%, 그리고 이웃 국가인 한국도 63%로 모두 일본과 큰 격차를 벌리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PC 사용률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사 대상국 안에서의 위치를 보면 놀라운 결과는 더욱 이어진다는 기사는 일본 학생들의 PC 사용률은 개발도상국 이하 수준임을 알 수 있고 학교에서의 사용률은 최하위를 기록 중이라며 일본 교육의 정보통신화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는데요. 일본은 현재 일본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SNS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고 이벤트 정보 등을 체크하는 것이 고작이기에 정보를 독자적으로 가공하고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PC가 필수적인데 이 부분에서 일본의 어린 학생들이 선진국 수준은커녕 개발도상국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은 생활 양식에 있어서도 이전에 비하면 기술 정보화가 나아지고 있다는 큰 착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나 일본은 15세 미만 학생들의 PC 사용률이 2009년 48%에서 2018년 35%로 떨어진 전 세계 유일한 국가라는 것인데요. 한국은 같은 기간 23%에서 63%로 크게 증가했다며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일본만이 국제 조류에서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 무섭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 혁신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이제 일본은 여기서 점점 뒤처지고 있으니 자녀들이 손바닥 크기의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녀들이 PC를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기사는 마무리되는데요. 분명 일본은 지난 20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기초과학이나 정밀공학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였으며 그 부분으로 인해 선진국 중에서도 정상급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인데요. 현재의 4차 산업 물결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이미 시대의 흐름을 놓쳐버린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의 한국의 단골 경쟁 상대는 일본이었던 산업 분야가 참 많았지만 현재의 일본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앞으로 4차 산업에서의 경쟁에서는 일본은 우리와 라이벌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인데요. 허나 이 부분에 대해 우리도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한국도 선진국 반열에 맞는 산업으로의 변화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조업 기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유럽의 IT 선진 국가들과의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국가 위치에 있기에 기존의 방식처럼 단순 제조 경쟁력으로는 힘들
힘들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현재 우리 정부는 점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딩에 대해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의무화를 실행하는 등 발빠른 선제 대응에 나서며 올바른 체질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일 뿐 세계적 기준으로는 한국도 다양한 4차 산업 분야에서 선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빠른 추격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며 관련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더하고 정부는 법안이나 규제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 등에 대해서도 더 공격적인 국가 전략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